A조, B조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A조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조 같은 경우는 이걸 읽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책을 읽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A조하고 B조하고 책을 바꿔서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A조, B조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책을 다시 이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돌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돌려있는 책, 그래서 이제 도책이라는 그런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근데 어쨌든 지금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많이 숙제를 보시면 이제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배 대표님 먼저 발표를 시켜주세요. 아니 발표라는 것보다는 뭔가 주제 갖고 하든지 뭔가 네.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발표라고 하면. 네, 그래서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생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읽은 사람대로, 또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 않은 사람대로.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좀 마련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읽으셨다면 그 소감들이 어땠는지, 소감. 뭐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김은숙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오늘 말 진짜 많이 했는데 또 시켜주시네요. 저는 뭐 저는 그냥 소감 같은 거 짧게. 네, 이게 낙서가 돼 있어서 참 슬픈데 이게 이제 저희 꼬마가 낙서를 해서 그런데 이혁수 씨 사인이에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돌직하기 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우문현답의 처음에 뜻은 저는 그런 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어떤 공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어떤 서포터적인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주셨을 때 읽으면서 물론 어떤 유형이다라고 한국에 어떤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한국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는 이게 동일시되는 줄 알았어요. 단계로 마을 기업에 있다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되고 그게 또 사회적 기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사업비로 또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맥락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이 책에서 배운 가장 큰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프린트 해드린 저 이제 발표 이런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44페이지. 사실 읽은 지가 오래돼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미션 책을 이 도책이 두 번째 책을 또 읽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홍보라기보다 애착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건 누구나 해볼 법한 것들을 해봤다는 게 저는 제가 좋아요. 어떤 관에서 사업비를 따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이라는 게 저는 저가 한 것이 참 좋거든요. 본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는 144페이지에 혹시 책 있으신 분 그리고 지금 프린트로 친구들은 구절이거든요. 어차피 서울에서도 잘해가다는 공동의 좋은 목적이 있다는 건 사회적 기업과 그러니까 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눔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의 시험 페이지와 그 다음 기존 모델의 창의적 수정이라는 이 챕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로서 당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들여 브레인스토밍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연구와 독도를 하라.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방법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살펴보고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연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쩌면 운송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발상이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요. 이쪽에 45페이지 보면 일단 기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험 단계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 필요한 특별한 기술, 지식, 다른 자원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시험 단계는 궁극적으로 기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장차 본격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 강조한 대로 작은 규모로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디어가 생겨나자마자 당신 자신과 당신의 팀원들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우리의 작은 시험적 아이디어가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즉시 접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지역 사람들이 있을까? 이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라. 실험적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당신의 지갑에서 나와야 할지 모른다. 성공한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 내가 내 지갑에서 나온 단돈 27달러로 어떻게 소액 대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어쩌면 중요한 부분은 다 못 짚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준 모델을 창의적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저는 내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며 하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방법이 나는 했는데 내게 처음 게 실패야. 그럼 실패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적 모델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정하는 단계, 그래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읽었던 요 기존 모델의 창의적 수정 딱 읽어보시면 어쩌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도 외부에서 또는 어려서 또는 몰라서 뭐 방법이 틀려서 방법이 맞아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화시키셔서 성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모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에 우리도 역시 우리 우문현답도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단계가 필요치 않나 해서 물론 중요한 것을 지금 저는 사실 쭉 읽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정말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복제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처음에 복제로 시작해서 그 모방으로 복제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거기서 또 한번 4개의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과정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준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막 밀주치고 막 하면서 열심히 하시죠. 뭐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저도 이제 앞부분을 읽은 지가 한참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농촌을 들어가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드렸던 게 이제 돈 버는 걸 건드려 봤었어요. 근데 그 돈 버는 게 우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한계성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때문에 농촌이 더 좋아졌다? 그게 저는 못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책을 우리가 보자고 했던 얘기도 아까 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생각하는 게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바이브를 한번 같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갖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 근간을 만들어보는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했고,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사고를 좀 많이 깨는 얘기들을 참 이 속에서 많이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기록했던 것 중에 24페이지에 모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요. 저는 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사고죠. 그걸 해야 한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의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 그게 저의 또 제가 살아왔던 방식에 또 하나의 변신을 시켜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이나 아까 보여줬던 책이나 똑같은 저자의 또 똑같은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의 형태인데,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문현답에서도 자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좀 넘어서서 제가 농촌 문제까지 요즘 고민하거든요. 결론은. 근데 이 사회적 기업, 우리가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농촌 문제에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또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창의적인 무언가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정답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농촌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 끄집어내야 하는 게 우리 우문현답이 집단지성을 하면서 가야 할 문제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책을 같이 읽는다는 게 되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